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첫 주 서울경마 열린 날이죠.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토요경마, 서울경마하고 또 제주경마 세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10월 또 박남규위원을 모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10월 되니까 혹시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비가 오고 나서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어요. 사실 뭐 여름 같은 추석이었는데. 그렇죠. 예. 말들도 또 갑작스런 또 기후 변화 또 영향을 좀 받을까요?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겠죠. 뭐 그래도 뭐 절대적인 변화니까. 그렇죠. 뭐 날씨가 추운데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그렇죠. 불리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별다른 또 변수 안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이제 추석 휴장 직전의 레이스가 정말 참 재미도 있었고, 네. 완전히 뭐 안전이었고,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가고, 네. 또 뭐 기수들도 그 뭐 평소에 안 들어오는 기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항상 보면 설 연휴 직전, 추석 연휴 직전 그런 경우는 많이 있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 지난주 9월 19일이죠. 토요경마 또 박남규 의원께서 또 본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드린 승부 경주가 서울 11경주였지 않습니까? 그때 골든 마운틴과 스페셜스타, 아주 또 고비당이 들어왔습니다. 41배짜리 또 박남규 의원께서 본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는 승부 경주, 바로 적중이 되어주었던 그런 게임이었고, 그 외에도 뭐 현장 승부였던 서울 5경주에도 12.3배짜리, 또 서울 12경주도 현장 강승부였죠. 또 박남규 의원께서 또 12.1배짜리 또 짭짤하게 또 쓸어 담았던 안주였고요. 제 개인적으로 역시 서울 11경주는 저는 3복승으로 가가지고 21배짜리를 적중을 해드렸고, 제주 4경주도 뭐 3복승 5.8배짜리 단통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4경주도 7.8배짜리 단통 승부가 적중이 되어주었고, 나름 또 승리를 단주했는데, 이번 주 경마 편성이 확실히 좀 월초라서 그런지 조금은 기복형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예. 그래도 좀 평상시 월초보다는 좀 재밌는 승부가 아닌가. 이제 지난주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뭐 출전 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해드릴게요. 오늘은 모두 13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참 그 김태훈 기자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그 합류가 될 것으로 지금 좀 개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또 그런 일이 좀 있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합류가 될 겁니다. 많은 관심을 그때 부탁드리겠고요. 자, 박 의원께서는 이제 1경주하고 7경주 그리고 이제 12경주 승부를 보고 계시고, 저는 6경주, 10경주, 11경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보실 경주는 박남규 의원의 첫 번째 신마승부 레이스죠.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의 1000m로 준비되어 있고, 자, 액면이 지금 10분의 에이스 스피닝을 중심으로 5분의 테마 등극 중에 강력하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진행 민원출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대끼리는 위험해요. 여러 가지 조건은 뭐 나쁘진 않아요. 뭐 에이스 스피닝은 데뷔전에서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테마 등극도 스타 능력을 보여줬는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두마필 쪽에 관심을 끌립니다만, 이 두마필도 약간의 그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에이스 스피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외곽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에서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테마 등극은 뭐 문세영이까지 기수한 걸로 봐서는 뭐 선행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시작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에이스 스피닝과의 선행 충돌도 가능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테마 등극이 편안하게 선행을 가지 않는다면 매니피지 한 바이긴 합니다만 혈통도 개대시는 그게 높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뭐 5번, 10번의 대결 승부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역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신의 마필 한두,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 절대 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 마필을 대가리 승부로 보는 추천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둘 다 지금 선행이에요. 그렇죠. 예. 이 선행 두 마리가 한 마필 편하게 나가면 좋은데, 문시영이가 선행 안 갈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발주 딱 되는 동시에 그냥 탁 튀어나가는 순간,
이 10분 에이스 스피닝의 그 포지션이 좀 어정쩡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 테마도 또 좀 무리하게 선행하면 막판에 또 서버릴 가능성도 높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제가 뭐 누책을 드린 말씀입니다만 선행마 두 마리의 대끼리는 참 불안감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능력은 일단은 뭐 나아 보이죠. 근데 전개가 그렇게 경합으로 좀 시작이 된다면 변수가 있는 게임이고 그 변수를 노리고 한번 어부지리로 들어가는 승부 상당히 감도가 좋은 것 같아요. 박남규의 추천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 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으로 남아있고 이번 경주는 7번의 낭만시티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휴양마필은 3번의 관악대부를 필두로 10번의 가문트랙 이름만으로 좀 잡혀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편성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편성이죠. 뭐 낭만시티가 지난번에 입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물론 편성은 약해요. 그렇지만 낭만시티가 강축이다 여기에도 뭐 저는 뭐 동의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경주가 1400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이스도 굉장히 느렸고 또 1400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마필 좀 헤매는 틈을 이용해서 입상했던 부분도 있어요. 따라서 낭만시티도 물론 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지만 뭐 그게 과시는 또 금물이고 빠지면서 의외로 또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제가 보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5번 정상대길입니다. 이 정상대길이란 마필도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이죠. 뭐 데뷔전에서 비록 졸전을 펼치긴 했지만 편성이 강하지 않고 또 페르부치 기수가 승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 마필은 혈통적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스피드 나오는 혈통이기 때문에 5번 정상대길에 뭐 이변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악 때보다 말이 참 조그매가지고 가문 트랙이 지금 이해동 기수인데 원래는 이기훈 기수죠. 그렇죠. 이름을 개명했죠. 이해동 기수는 신기수가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근데 가문 트랙은 그림이 다 넣은 말 같은데 지금 잡혀 있거든요. 어쨌든 뭐 7번에 낭만시티는 지난번 휴양하고 나와가지고 선입견 전개인데 1400에서 마지막이 12초 나왔다는 것은 저는 좀 인정을 해야 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겠고, 그래서 좀 7번은 좀 너무나 지금 또 펜스 세지가 않습니다. 인정해 주시고, 숨어있는 말 중에서는 5번의 정상적인 한 마리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국산 육군의 1300이 준비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4번의 슈퍼문, 그 1번의 히든타임 중심으로 4번의 슈퍼문이 이제 강력한 인기권 형성하면서 뭐 3번의 레이저 드리머라든지 뭐 10번의 슈퍼댐을 또 7번의 금빛 울림도 팔릴 텐데요. 어떻게 팔릴까요? 이번 경기도 뭐 이 경기는 좀 맥을 좀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전반적으로 좀 능력이 떨어지는 기복마필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전력 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뭐 1번, 4번, 7번, 뭐 10번 이런 마필이 좀 나와 보이는데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은 한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송암 스타일이 이게 그동안 이제 박시장 기수가 뭐 기승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전혀 걸음의 변화가 없었는데 어쨌든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마필이고 이번에는 김옥성 기수라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걸음보다는 분명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편성이 강하지 않은 틈을 뭐 송암 스타일이 파고들 수도 있는 레이스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히든 타임이 원래 선행나는 말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지난번 이제 박원영 기수 기습적으로 생각하면 나왔거든요. 뭔가 좀 그 능력 변화에 좀 조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낫죠. 뭐 선행을 뭐 이번 경주 뭐 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안쪽에서 뭐 체력의 전개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지난번보다 더 빠른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선행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이리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4번에 취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구도가 되겠고, 이 3번에 레이저 드리머는 이제 7월 4일날 상태하고 8월 9일날 상태가 좀 많이 좀 달랐어요. 7월 4일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8월 지난번 경기에서는 이제 뭐 예지장도 그렇고 출장 컨디션도 그전만 못했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마사의 동영상 사이트 들어가시고 뭐 출장 컨디션 예시한 컨디션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7월 4일 기준이라면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그 상태까지 파하신다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지장시겠고 나머지 숨어 있는 또 고배당 복병은 이번에 송암 스타일 김옥성 교수라면 또 변소리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하겠습니다.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자, 사경주 국산 육군의 1200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경주는
4번의 비욘 드리미트, 이 4번을 중심으로 뭐 8번의 주아라, 1번의 실버골도 좀 잡혀 있는데, 이것도 편성 때문에 4번은 인정해줘야 할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4번이 가장 눈길을 끄는 그런 마필이죠. 혈성도 기대시도 가장 높은 마필이고, 뭐 데뷔전에서 보여줘도 그 정도 걸음이라면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능력 발휘를 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반면에 이제 8번 조아라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4등 4착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대끼리로 팔렸던 그런 마필이에요. 굉장히 약한 편성이었는데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고, 1번 실버골드도 물론 주고는 잘하고 나왔어요. 1번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8번보다는 1번이 좀 낫지 않나 싶은데, 변수가 잇따르면 3번 퍼펙트 라이프가 변수가 됩니다. 이 퍼펙트 라이프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는 외곽 게이트에서 뭐 시종 외곽 자리를 못 잡고 시종 외곽을 돌면서 헤맸던 그런 마필인데, 오늘은 3번 게이트예요. 안쪽 선입관에 딱 붙는 순간에는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난 6월달 정도의 걸음이라면 뭐 입상을 하고도 남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권에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이 4번의 비욘 드리미트는 지난번 편성이 굉장히 셌습니다. 셌죠. 신의 말들끼리 또 접전했는데, 지금 슈퍼스타라든지, 뭐 3층에 있던 뮤지니, 뭐 이런 말들, 정말 이 편성에 비하면 완전히 한두 사이즈는 이거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4번은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조건상으로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4번에 인정하는데, 4번 말고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실버 골드도 솔직히 지난번에 10번의 선행 받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마지막에 현격히 또 그름이 무뎌지는 모습이었고, 조아라도 지난번에 닥터와이라든지 특히 아그리빠한테 역전을 허용한 것을 참 저는 좋은 말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좀 다른 좀 숨어있는 말 중에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겠고, 그 중에서 박 의원께서는 3번의 퍼펙트 라이프 고배당으로 일단 체크가 가능하다는 점, 거기까지만 저희들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 보시죠. 국산 4구분의 1000m 핸디캡인데, 오경주는 5번의 앱 오픈뱅크 중심으로 6번의 해리온, 7번의 필승 예찬이 좀 잡혀 있는데요. 어떠보시나요? 일단 뭐 배당판은 5번, 6번, 7번 세마필 위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세마필 모두 뭐 스타트 능력을 좀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거기 이제 구모 옥청지까지 뭐 선두권에 합류한다면 앞선이 좀 치열하게 전개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5번, 6번이 좀 낫지 않나 싶은데, 변수는 역시 4번과 토라고 봅니다. 이 토라는 마필도 역시 1000m 최단거리로 지금 경주거리를 줄이고 나오고, 앞선 자체가 인기 마필들이 조금 오버페이스를 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순간에는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토가 전개적인 메리트도 안고 있고, 무엇보다도 컨디션 상승도 좀 이뤄졌고, 1000m 타는 점에서는 토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앞선이 공교롭게 인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5번, 6번, 7번. 그래도 5번이 가장 먼저 선행 나갈까요? 나가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지난번 경기는 논외로 치다 하더라도 그 전에 보면 입상을 할 때 보면 계속 그 우승을 거머쥐지 못하고 계속 준우승에 머물렀다는 점은 뭐 오픈뱅크라는 마필도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없지 않나 싶어요. 근데 선행을 가기 위해서 초반에 무리를 하고 간다면 가긴 가겠습니다만 또 막판까지 버틴다는 장담은 또한 못하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어요. 맞습니다. 확실히 좋은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도. 그때 뭐 그동안에 뭐 김동수 기수도 한번 참 이빨 간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축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없다고 봐야죠. 5번, 6번. 오히려 또 선행권에서는 6번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 조건이 되겠는데. 7번 필승 예찬 같은 경우도 이 거리가 좀 1000m를 확실히 떨어지니까 1400, 1200보다는 거리가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축이 없는 가운데 6번, 7번 두 마리 가능성이 있겠고, 뭐 따라오는 조건에서 두 마리, 4번의 토호, 그리고 8번의 통일대박. 이 두 마리가 이번 경기에서는 만약에 5번, 6번, 7번이 무리한 경합으로 무너지는 조건이라면 오브지리성 취입은 가능하다는 거 좀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이해동 기수가 이름 바꾸고 난 뒤에는 기승기가 많네요. 그렇죠. 성명 전환 개념으로 많이 밀어주는 건가. 자, 6경주 들어가겠습니다. 6경주 신성훈 의원의 첫 번째 추천입니다. 암말레이스로 편성되어 있고요. 국산하고는 1200 핸디캡입니다. 6경주는. 자, 이번에 제피로스 중심으로 배당 돌아가요. 이게 이제 뭐 9번의
페르티티를 필두로 3번의 스마트 드리머, 10번의 해피볼이 좀 잡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경기도 뭐 충만은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이제 1번마 제피로스가 좀 낫긴 합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당찬 모습이랑 약간 경합을 하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또 선행 가겠습니다만 뭐 7번 핑크스타랄지 8번 슈퍼엔젤도 역시 스타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제피로스가 지난번보다는 좀 편한 맛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주 편하지는 않다는 점에서는 충만은 없지 않나 그런 느낌이고 지금 막 핑크스타가 조교는 굉장히 잘하고 나왔어요. 마체가 좀 왜소한 마필이기 때문에 뭔가 좀 2% 부족한 맛은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조교도 잘했고 이현종이라면 그래도 좀 더 보여줄 그런 매력은 더 있지 않나 싶고 이거 정한킨이란 마필도 좀 기복은 보이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편성상으로 본다면 정한킨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를 제가 보는 이유는 그동안에 좀 전개도 안 좋았고 좀 뭔가 능력에 비해서는 좀 레이스 안 풀린 말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 말 중에 하나가 이번에 또 타이밍상 제대로 걸렸네요. 이거는 최소한 3착 이상은 갖다 댈 수 있는 뭐 2차권 된다면 아주 손쉽게 딱 두 방 안에서 정리가 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자 이번 6경주는 제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마필 이번에 제대로 지금 타이밍 왔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전부터 제가 째고 있는 말인데 이번 타이밍이라면 또 특히 또 지난번 경주에 좀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비인기만은 팔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배당으로 승부가 가능한 마필. 그래서 한번 신승훈이 도전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7경주 국산 5분에 1200으로 치러지는 박남기위원회 추정 경주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뭐 정말 기복말에 있습니다. 일본의 볼프니 매직이 인기만을 팔리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기복말 레이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1번 볼프니 매직, 3번의 용두산, 그리고 9번의 제이스 군단 세월에 잡혀있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정말 믿을만한 마필 없는 그런 에이스죠. 인기 마필들이 조금 나아보긴 합니다만 그 나아보이는 게 정말 뭐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이 인기마와 빈기마의 그 경계가 굉장히 옅은 그런 에이스입니다. 따라서 변수를 노리고 가야 되는 그런 에이스고 요거 제 관리형 마필 하도 있는데요. 정말 제대로 만났습니다. 편성도 그렇고 컨디션 상승도 그렇고 조건까지 모든 3박자가 지금 거의 뭐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 있어요. 최근에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도 사인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금마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큰 배당 저는 뭐 9구까지 이번 경기는 노리고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139 세 마리 정말 뭐 짝대기는 짝대기라는 짝대기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성적상 뭐 1착 뭐 어떤 착순권 왔기 때문에 잡히는 있습니다만은 참 큰 아우라 남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을만한 말은 없죠. 그래서 인기만 탈 필요가 없어요. 자, 복병 중심으로 들어가는 박남기의 승부 기대해 주시고요. 자, 8경주는 국산호관의 1400 핸디캡입니다. 이번 제 8경주는 일단 2번에 오발탄 중심으로 배당이 돌아갑니다. 1번에 청계르키라든지 8번에 힐타워, 11번에 야오스카이키 좀 잡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뭐 그렇게 절대적인 충만은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봐야죠. 오발탄이나 마필도 좀 기복을 보이는 단점이 있죠. 지난번에는 사실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번 경주 얼마만큼 올라왔냐 여기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8번 힐타워가 그래도 가장 낫지 않나 싶어요. 입상권에는. 왜냐면 뭐 1번만 청계럭키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청계럭키가 승군전이기 때문에 이 힐타워의 선행 가능성도 열려 있고 아니면 청계럭키 보내주고 선행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 또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8번 힐타워가 그래도 가장 입상권에는 근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번 레이스도 이 1번, 2번, 8번 인기만 3마리가 공교롭게도 또 앞선이네요. 앞선이죠. 이게 뭐 좀 싼 느낌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취입한다면은 일단은 역시 그래도 뭐 11번에 야오스카이께서 취입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싶겠고 이것도 뭐 약간은 1마리 불안감이 있습니다. 1번 자체도 좀 팔리겠습니다만 승군 첫 도전에는 부담감 그리고 선행 압박이 좀 있겠죠. 최근 주차례는 굉장히 편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죠. 편성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나갔는데 이번 경주는 가긴 가더라도 그렇게 뭐 여유 있게 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일단은 1번, 2번 팔리겠습니다만 8번에 힐타워하고 또 추임마 중에서는 11번에 야오스가 있기 때문에 많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국영주 보시죠. 혼합 4권에 1,300원 나와 있고 국영주는 일단은 신의 말들도 많이 눈길 거는데 5번의 매직탑을 중심으로 7번의 레디칸, 6번의 샴로커, 또 9번의 광복 70이 잡히는데 바람은 9번 광복 70이 많이 불지 않을까 하는 느낌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뭐 광복 70도 되는 말이에요. 이 마필은 뭐 데뷔전인데 이게 1,300입니다. 경주거리가. 뭐 광복 70 입장에서는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저는 나쁠 게 없어요.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굉장히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충분히 선전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지난번에 입상을 같이 했던 뭐 메디스탑하고 레디칸이 인기는 많이 끌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광복 70도 만만치 않다는 점. 그리고 큰 배당은 10번 정상 천마 쪽에서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 정상 천마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조금 무리하게 앞선에 갖다 대면서 오버가 되면서 이제 졸전을 펼쳤어요. 그리고 출조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뭐 힘은 더 차 있을 가능성은 높고 조기도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숨어있는 복병은 정상 천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매직탑이 56.5 좀 늘어난 부정이 조금은 마음에 좀 걸리거든요. 사실은 뭐 메디탑하고 레디카는 지난번부터 같이 동반 입상을 했는데 두 마필은 그렇게 많이 뛴 마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이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린다면 어떻게 보면 좀 배팅에 하는 입장에서는 좀 찬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핵심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9번의 광복 70에 좀 눈길을 끌어요. 이게 지금 문세영 기수가 또 전격 기승이 되면서 또 이신영마 방에서는 거의 뭐죠? 신마 가지고 데뷔전 승부 상당히 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아낄 이유가 없는 거죠. 좀 관심은 9번 광복 70에 있다는 거 좀 체크해 주시고. 10경주하고 11경주도 신승훈의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10경주 혼합 1군에 1800인데 뭐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말에 한 마리 또 출전했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고 싶네요. 자, 이번 경주의 액면은 지금 6번의 삼정제국 뭐 승분전입니다만 뭐 거의 뭐 강력한 거리인데요. 6번 중심으로 배당 진짜 세게 돌아갈 것 같아요. 이번 동반전의 기적이라든지 5번의 당산대협, 7번의 엑스팔도 잡혀 있고. 근데 이번 경주도 어떻게 보면 선행 나갈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죠. 8번 정도가 선행인가요? 그렇죠. 8번도 선행이고 막 1번의 정글짐도 선행이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그만큼 레이스는 굉장히 느리죠. 이게 1군 편성치고는 굉장히 약한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비록 승군전이지만 삼정제국이 뭐 선의권에서 정말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최적의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삼정제국을 인정해야 되지 않나 싶고 문제는 1800인데 동반자의 기적은 1800은 좀 어려운 마필이에요. 물론 7월달에 1800에서도 입상을 4개나 했습니다만 거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기복을 볼 가능성도 있고 당산대협이 거리적인 문제는 없는데 역시 공백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이 좀 걸리고 따라서 저는 9번마 시타델도 이 편성이라면 된다고 봅니다. 일단 거리적인 문제가 없는 마필이고 모처럼 적용 강도도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거기에 또 다카시 기승이라면 아무래도 기술 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이 이 시타델에게도 분명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약한 편성이고 저는 뭐 6번의 삼정제국 또 이것보다 조금 더 센 편성이라면 아마 빼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편성이 이런 지형이라면은 뭐 뺄 수 없는 그러니까 삼정제국을 인정하는 조건이라면은 이건 다 한 방이에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이거 무조건 단방을 때려야겠구나. 근데 강력한 인기 대끼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어쨌든 뭐 큰 배당 아닙니다. 10배 미만의 배당인데 받치지 않는 조건에서 한방 3복승보다는 이런 레이스는 오히려 시원하게 한번 복승으로 단통 때리는 것이 더 정답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불문곡직하고 신승훈의 단통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1경주도 한번 승부로 들어가겠는데 이번 경주는 3복승 타이밍입니다. 혼합 상군의 1800 핸디캡인데 어쨌든 이번에 아몬거스트가 단독 선행의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요거는 3차권 안에 진입이 그러니까 선행 덜미 잡혀도 3등 한다는 얘기죠. 잡힌다는 조건이라면은 복승보다는 3복승 쪽에 요거는 중배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액면 배당판의 흐름은 2번을 중심으로 뭐 5번의 무후대제, 7번 아틀라스투 그리고
이번에 만삭해진 말도 잡히는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 암모스트라는 마필은 뭐 선행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무후대제가 무리하게 먼저 치고 나간다면 또 선행권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암모스는 편성상으로는 뭐 대련은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 돼 있고 이 무후대제하고 아틀라스2도 액면은 뭐 그럴싸합니다만 문제는 이 두 마필은 1800 첫 도전이에요. 거리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팔린 것만큼의 메리트는 없는 그런 마필이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은 저는 1번 완승불패라고 봅니다. 뭐 최근에 액면적으로는 인기말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컨디션도 좋아졌고 또 1800이라는 점 거기 또 1번 게이트라면 완승불패에게도 분명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5번, 7번 이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3착, 4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독성식 승부는 위험하다. 먹을 것도 없고요. 적중도 많잖아요. 이런 데서는 오히려 인기만 3척의 가능성을 일단 염두에 두고 또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복병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바로 3복으로 때리면 바로 중배당으로 주력으로 때릴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11경주 한번 신성훈의 승부경주로 다시 한번 정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서 자 12경주가 또 박남기 위원회 또 후반 또 최대 승부가 되겠는데요. 혼합이군에 1400으로 나와 있고 또 강축이 없는 와중에 6번에 럭키라이트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6번 중심으로 이번에 남산 축제 그리고 10번에 스페셜 조이가 좀 잡혔는데요. 자, 또 보시나요? 일단 뭐 배당판은 세마필 위주로 돌아가겠죠. 6번, 2번, 11번. 물론 이제 세마필도 뭐 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에요. 편성이나 뭐 컨디션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140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는 마필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부진하지만 컨디션도 많이 좋아진 그런 마필들이 여러도 지금 존재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2번, 6번, 11번 액면은 그럴싸합니다만 뭐 그 팀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이 많다는 점. 특히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한 마필 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을 배팅의 축으로 짭짤한 배당 고배당을 노려가는 추천드려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스페셜 조이 상당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참 정말 이 마필 한번 그 능력이 나오면은 또 그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 자체는. 그렇죠. 사실 뭐 지난번에도 노리고 들어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마필인데 스페셜 조이는 정말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마필. 데뷔전에서 80배 유치 추천 경주를 선수로도 마필이고 정말 보여줄 거리가 많아요. 근데 부담 중량이 지금 3kg가 늘어났다는 게 좀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 느낌에는 이번에는 조금 불안한 느낌도 좀 없지 않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도 안고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뭐 보병을 놓고 하기 때문에 대련을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뭐 2번, 6번도 지금 단독 순행에 이제 버티는 승부로 지금 넣을 것이고 또 다른 말들도 이제 붙을 텐데 어쨌든 박남기 위원께서 노리는 마필은 따로 한 마리가 있다는 거. 그 중심으로 인기말을 역으로 거슬러 쳐서 나간다면은 바로 뭐 중비당이겠죠. 그렇죠. 12경기 박남기 위원의 승부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마지막 13경주입니다. 국산 3군에 1200원 나와 있고요. 13경주는 일단 3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요. 1번에 나우 그리고 8번에 더블 럭키, 12번에 서머타임 중심으로 배당 들어가는데 이 나우의 1번 게이트의 단독 순위 승부 정말 볼만하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뭐 3파전을 봐야죠. 1번, 9번, 12번. 저는 중에 3파전인데 일단 1번 나오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이나 메리트가 있고 또 하나는 12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마필은. 따라서 이번 경주는 무조건 데려가야 되는 마필이고 9번 더블 럭키도 마찬가지예요. 1200까지는 뭐 어떤 편에 갖다 놔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조교 강도까지 올려놓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역시 더블 럭키도 무시 못하고 걸리는 마필은 12번 스마트 타임입니다. 스마트 타임 같은 경우는 뭐 코리안 더비, 오크스 뭐 이런 경주 굵직굵직한 경주에 나갔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1200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정말 쉽게 올 줄 알았습니다만 의외로 우승을 거머쥐지 못하고 준우승에 머물렀다는 것도 좀 걸려요. 앞말이라는 또 한계가 있는 마필이죠. 거기다 11주에 공백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이 빠른 1번, 9번을 가진 스마트 타임이 막판에 잡아낼 수 있거든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따라서 1번, 9번 막권이 이번 경기는 상당히 재밌는 막권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이즈는 스마트 타임인데요. 진짜. 사이즈는 12번이에요. 제일 큰 사이즈인데 지난번 2차기 좀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바로 공백을 했었거든요. 나우 같은 경우는 지난번 1400에서 이게 지금 선행을 뺏겼거든요. 당시에 감동시대란 말이게 선행 뺏기면서 또 1400에서 외곽도 돌고 선행도 뺏기고 참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겠습니다. 승부도 많이 붙었어요. 네, 많이 붙었죠. 그래서 이번에 1번 게이트의 뭐 단독 선행에
1200 조건이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나머지 말대로 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일단 3파전 구도로 인기마 접전 구도 같습니다. 1번 나우 9번에 더블 넣기 10번에 스마트 타임 이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경주 마지막 13경주 정해드리겠고 자 잠시 1료 서울 경마도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송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제주 교차 레이스 단독 진행으로 정리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자, 토요 교차는 그 1경주, 2경주, 3경주로 이제 줄여져 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바로 1경주부터 제가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토요 1경주는 이게 지금 3번의 터보킹 중심으로 이제 9번의 황금의 신, 10번의 푸른기상. 이 터보킹은 지난번 경주 전개가 좀 거의 뭐 최악 전개다 해도 관이 아닌데 생각보다 그림이 더 많이 나오네요. 이거는 뭐 굳이 빼고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외곽으로 내몰려 있는 9번의 황금의 신 그리고 10번의 푸른기상인데 좀 불안감이 없잖아 있는 그런 조건이다.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자, 복병들 많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특히 보시는 앞에는 5번의 은빛 가속도 그리고 7번의 일출도 나와 있고요. 이제 선행은 이제 8번의 태영산성이 단독 선행 조금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일단 그래서 뭐 5번의 은빛 가속도가 7번의 일출의 복병인데 특히 일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의 인기로 팔리고 있는 4번의 터보킹을 지난 7월 24일 날 아주 가볍게 제껴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지난번은 경주 전개가 좋지가 않았어요. 나름 또 좋은 종기가 나온다면 7번의 일출, 5번의 은빛 가속도 이런 말들이 저는 뭐 대길 준대길로 팔리고 있는 10번의 푸른 기상이라든지 9번의 황금의 신보다 월등히 더 유리한 조건에서 경주 중에 해내지 않을까 상당한 배당을 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두마필 한번 잘 한번 엮어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도 물론 실전 배팅에서도 참고를 할 겁니다. 자, 이어지는 2경주는 제주마 3세 이상마다 편성된 게임이고요. 이번 경주는 일단은 뭐 압축이 좀 되어 있는 4파전 구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번에만 3다 황제를 필두로 배당은 이제 8번의 한라영산, 6번의 황룡신화 이런 면들이 팔려 있을 텐데 자, 문제는 좀 부담 중량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뭐 한라영산은 워낙에 좀 부담력이 좀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던 시더라도 지금 3다 황제가 63을 달고 나와 있거든요. 63 조건에서는 지난 8월 달에는 흠마공신을 못 이기더라고요. 요거는 좀 그래서 불안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찬스는 지금 1번의 무궁무진인데 무궁무진도 과거에 가다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좀 날씨가 더워지면서 좀 그림이 좀 안 나오면서 바닥을 닳던 마필인데 저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 특별 경기였죠. 새벽 행진 원당봉 레이스. 그때 마지막에 날라온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궁무진이더라. 과거의 그 가닥을 가장 근사치에 보여준 게 바로 직전 경주였죠. 종반 탄력이 맨 후미가 바닥 추입이었는데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무궁무진은 아마 인기권에서는 살짝 밀려 있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부담력도 저는 있는 그런 조건만이라 보기 때문에 이거 좀 참고해 주신다면은 좀 짭짤하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느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현장 승리에서는 한 번 더 좋은 막권으로 일단은 압축된 한 방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3경주 들어갑니다. 한라마 1등급 1610m인데 여기 이제 제 그 단골 로 나오는 관련 말들이 많이 있죠. 제가 잘 알고 있는 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승부를 한번 끌어보고 싶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이제 9번의 신천돌체와 10번의 진취. 진취 제가 이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진취는 거의 뭐 한 개의 부담 중량을 기본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63 정도에서
부중이 지금 한계치가 왔고 지난번 경주도 65 정도 되니까 제가 바로 복승식은 불안하잖아요. 3분 어떨지 몰라도 복승은 불안하다. 바로 3창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진치 가지고 아마 이 방송 같이 하신 분들은 진짜 많이 먹었을 거예요. 제가 그 점을 제가 눈쳐들어가지고 또 실전 배팅에서도 적절하게 또 잘 엮어가지고 좀 좋은 배당으로 여러 차례 적중해드렸는데 이 진치가 이제 66.5를 달고 나와 있습니다. 왜 임마필이 66.5 왜 부담 중량 핸디캡을 증가시켰느냐? 편성이 약하거든요. 그 전보다는 이 편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핸디가 더 올라갔는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치는 한계의 부담 중량에 굉장히 민감한 말이기 때문에 역시 66.5라는 것은 이 말에게는 거의 치사량에 가깝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기말이 지금 편성 때문에 인기말로 잡히고 팔려고 있습니다만 역시 불안한 말이라 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최근에 기세는 이제 구매 신천 돌체라든지 또 이런 조건에 가장 유리한 말은 부담 중량만 놓고 본다면은 일본의 그가대로죠. 이거는 지금 선행이 없는 편성에서는 선행도 가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가대로 가능성이 있겠고 특히 또 4번의 만리양도 이게 지난 그 6월 20일 이후로는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또 장기간의 휴양 공백을 해주면서 지난번 경주 별다른 그런 법이 없었는데 일단 제주도에서의 그 정통한 또 제가 좀 심어놓은 정보통이 몇 명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리향의 조시가 상당히 많이 좋다. 이거는 아마 당일 현장에서 아마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4번의 만리향 과거의 기량만 놓고 본다면은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되는 말이죠. 과연 상태가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 그것이 최대의 아마 관건이 될 겁니다. 각설하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체크할 거 진치는 편성 약에서나 한계치를 넘어선 과중량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여러 두의 복빙들 중에서는 4번의 만리양 그리고 1번의 그가대로가 조건상으로는 가장 좋다는 걸 체크해 주신다면 의외로 이번 경주 쉽게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서 자 3경주도 또 제주경마 신승훈의 승부 현장 승부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고 다음 주도 제주교차 레이스 어김없이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